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주식에 넣었는데 그나마 미국 주식은 플러스 22%이지만 국내 주식에 또 2차 전지를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70%입니다. 갑자기 주식으로 그러면 확 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금액도 꽤 넣으신 것 같은데. 노후 자금이 금액이 적으면은 좀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많이 불릴 수 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넣었는데 그게 몇 잘 달 만에 되고. 2배가 됐어요. 더 큰 돈으로 넣으면은 더 많이 벌겠구나. 그래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로 걱정이 많은 직장맘입니다. 27살에 부모 도움 없이 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성인으로서 스스로 결혼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둘이 모은 돈 합해서 전셋집 마련하고 가전제품 남편 자취할 때 쓰던 거 가져오고 나머지 필요한 건 다이소에서 장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네. 진짜 막 악착같이 해가지고 자수성가하신 네. 케이스인 거죠. 취미는 걷기고 옷은 한 번 사면 10년 입고 지금도 이제 평상복으로 임신할 때 입었던 임신복을 입는다. 아이들이 대학교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20년 된 임신복.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꿰매서 입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장난 아니신 거예요. 이 평범한 직장인이 돈을 이렇게 모으려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끼는데 결국에 결과가 제일 좋으면 좋은데 네. 뭐가 걱정인지. 네. 자, 연년생 아들 둘을 외벌이로 키웠습니다. 장난감은 물려받고 옷도 남녀 상관없이 물려받아가지고 입혔는데 남녀 상관없이 여자 옷도 입혔다. 아이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 근데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 동네에 보면은 뭐 그 여자의 옷 입고 치마 있는 입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핑크 있는 애들이 있었거든. 핑크. 특히 그 운동화들이 네. 운동화가 여자의 운동화들 신고 있어요. 다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다 그랬죠 옛날에는. 네, 지금은 진짜 그런 거 없고. 유치원도 딱 1년만 보냈고요. 아이들 박물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무료 인강으로 이제 공부도 시키고 학원 안 보내고 한마디로 이제 엄마표 공부도 막 네. 해가지고 중학교 때 처음 학원 가고. 애들 치킨 먹고 싶다고 하면 집에서 튀겨주고.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이죠? 진짜 돈을 안 쓰신 거예요. 자, 주위 사람들은 돈도 안 쓰고 너무 청승맞게 산다고 했지만은 커가는 아이들 보면서 통장 잔고 늘어나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늘려가는 재미도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파트타임 알바도 하고 해서 17년 만에 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 현금으로 올 현금. 대출 근데 없이. 이게 참 저도 이게 안타까운 게 네. 이렇게 아끼고 아껴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대다수의 나라들이 또 이제 시장 경제,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을 쓰고 또 레버리지 뭐 대출 이런 것들을 다들 쓴단 말이에요. 그죠, 써야죠. 네, 그러니까 착실히 살아서 이렇게 잘 되면은 그 뭔가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세상에 그 돌아가는 룰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대출을 써가지고 뭐 레버리지를 써서 뭐 망하기도 하지만 잘 되면 더 빨리 가고 이런 세상에서 나만 착실하게 가면 이게 길게 계속 이렇게 사시면은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애들이 더 잘 돼. 이런 것들을 좀 본단 말이죠. 억울하죠. 뭐 다행히 아이들도 뭐 잘 크고 해서 다 좋았지만 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분명히 네.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다행히 대학 등록금은 남편 회사에서 전액 나와가지고 걱정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부동산 재테크로 이제 빌라를 싸게 사가지고 한번 시세 차익도 벌어보고 근데 이제 세입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이제 나는 이제 부동산 투자 안 한다. 다시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착실하게 안전지향형으로 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부동산도 해봤는데 레버리지 잠깐 써본 거잖아요. 전세 끼고. 네, 전세 끼고. 근데 이제 부동산은 이제 사람 상대가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또 치이고 안 되겠어요.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갔는데 처음엔 좀 수익이 나기도 하다가 조금 빨리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 저게 문제입니다. 근데 저거 이게 불안하죠. 저는 이런 케이스를 꽤 많이 봤는데 안전지향형이신 분들이 주식으로 가가지고 확 갑자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뭘 네. 찾냐 하면 안전한 주식을 찾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런 건 안전하지 않아요.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아예 그냥 개념 자체가 사실 잡혀있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규모도 큰 회사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아. 네. 이런 얘기에 덜컥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주식에 넣었는데 그나마 미국 주식은 플러스 22%이지만 주식은
국내 주식에 또 2차 전지를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70%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진짜 한 10몇 년, 20년을 진짜 아낀 거잖아요. 20년 동안 그 임신부복 안 버리고 그거 그러니까 이거 애들 뭐 정도로. 통닭도 사주고 싶지만 막 내가 힘들게 막 튀기고 해서 모은 돈인데 이게 주식으로 들어가면 순식간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안전지향형이신 분들이 주식 투자 갔다가 막 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은 부동산은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뭐 버텨보기라도 그렇죠. 하는데 잘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얘는 그냥 매일매일 시세가 막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완전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손절도 못하고 가지고 있자니 또 불안하고요. 어차피 노후 자금으로 쓸 건데 국내 주식 10년 정도 기다리면 오르긴 할까요? 노후 자금으로 더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손실을 생각하면은 너무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미국 주식으로만 연금저축과 IRP로 노후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50 정도 되셨는데 네. 그러면 49대부터 연금저축하고 IRP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자체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저 노후자금이라는 목적 자체가 네. 그 연금저축과 IRP라는 게 쓸 수 있는 딱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퇴직한 다음에 한 5년 정도 소득이 절단 나는 그 시기에 네네. 쓰기에 딱 좋고 그런데 이분은 지금 노후에 쓸 큰 자산 돈을 좀 많이 불리고 싶은 마음인데 연금자가 들어가고 저게 노후 대비 상품이라고 하니까 네. 그쪽에 좀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이게 맞는지는 실제로 이분의 자산 비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판단해야 되겠지만 제가 앞서 봤을 때는 굳이 네. 굳이 저기에 또 저만큼은 들어갈 필요 없는데 또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유튜브에서는 10억은 있어야 노후 보장이 된다고도 하는데 10억은커녕 모은 돈을 까먹고 있으니 너무 걱정입니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어디 누가 뭐 10억이 있어요.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매년 발표를 해요. 적정한 노후자금 얼마인가. 네. 그거를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 대상으로 60대한테 50대한테 뭐 은퇴하신 이후 분들한테 설문조사해가지고 얼마 있으면은 편안하게 사실 것 같으세요? 얼마가 적정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냥 그분들의 느낌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느낌이지 내가 사는 생활하고는 전혀 달라요. 네. 근데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 그거보다 못 모았다? 나 이거 빨리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조급한 마음에 엉뚱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오히려 멀쩡한 거 망가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이 하는 그 기준은 그냥 저만큼 쓰는 사람도 있구나. 많이 쓰네 혹은 적게 쓰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지 10억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10억. 우리 할머니는 10억 없으신데도 90살까지도 지금 잘 먹고 잘 사시는데요. 10억이 뭐예요? 1억도 없으신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네, 다릅니다. 자, 투자 금액을 늘려보려고 주말마다 쿠팡 다니기도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었다. 투자 금액 늘리려고. 자, 이제 남편은 이제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컸으니 큰 돈 들어갈 일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모아라. 이제 그만 좀 모으자 이제. 네. 이제 힘드신 거죠, 이제 남편분도. 이제 그동안 거의 20몇 년을 하신 거니까. 가끔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남편은 60세까지 일할 수 있지만 임금 피크제 때문에 이제 월급이 삭감되는 게 있어서 지금처럼 돈 모을 수 있는 기간은 5년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경제 활동도 안 할 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주택연금 받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일 오래 하고 싶고 주식으로 최대한 많이 모아놨다가 1년에 4%씩 평생 뽑아 쓰던가 이제 이거 배당주 투자하시는 거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있어요. 1년에 4%씩 빼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에 다 투자하면은 이제 평생 쓸 수 있다. 남편 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아가지고 퇴직 시 1억 정도밖에 없고요. 국민연금 65세 받는 걸로 알아보니까 230 정도는 나옵니다. 노후자금으로 한 달에 350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이 장남이고 자기가 장녀라서 부모님도 모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먹고 늙는 것도 서러운데 늙어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해도 가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병원비, 간병비만큼은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얼마나 모아야 되는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6억 3천인데 시세가 이제 9억 정도가 됐고 사실 때는 이제 6억 3천에 사셔서 그리고 이제 코란도가 하나 있고 2,700만 원. 그러니까 진짜 돈 안 쓰시는 건데 뭐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뭐 더 이상 뭐 아끼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딱 봐도 사실. 이 정도인데 통닭을 튀겨줬다는 거에서 벌써 이미 이분은 진짜 아끼는 거 하나는 잘하시는. 잘하시는. 근데 너무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사실 저걸 레버리지를 조금 더 쓰셔가지고 이게 좀 하셨더라면 이게 왜냐면 왜 이런 얘기하면 이게 대출이 없으시잖아요. 네.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집값 오르는 그대로만큼만. 지금 뭐 자산 먼저 보여드리면은 지금 순자산이 거의 한 12억
네. 되는 거예요? 10억, 순자산. 11억, 12억 정도. 네.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젊으실 때.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셔가지고 이제는 대출을 많이 못 쓰지만 뭐 30대 중후반 요럴 때는 이제 한창 대출을 써도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좀 썼다면 아마 자산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게 이제 그때 좀 대출이 좀 걱정되셨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노후 이제 준비가 안 됐다고 가까우니까. 생각하니까 이제 주식으로 그럼 한 방 불려야겠다. 라고 했다가 이제 또 이렇게 팍 물려버리니까 지금 이제 더 마음이 조급하신 것 같아요. 이게 조급한 게 문제입니다. 큰일 네. 납니다. 조급하면. 사실 뭐 지금 이제 아까 막 댓글들도 막 그러는데 이게 자산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충분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원래 그 성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 대해서 뭔가 집을 빼먹고 산다는 거는 아마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 빼고 한 10억 더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후 자금 걱정님이신데,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저축이 잘 되시네요. 네, 거의 뭐 안 먹고 안 쓰고 살았어요. 애들한테도 안 쓰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 자녀들이나 아니면 남편분은 뭐 이걸 다 동의를 다들 하시는 거죠? 이렇게 뭐 아끼고 사는 거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세요? 뭐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냥 따라오는 거고 남편도 그럭저럭 막 씀씀이가 크지가 않아서 그나마. 하자고 하면 잘 따라오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은퇴하면 나는 이제 그렇게 아끼고 살고 싶진 않다. 예, 이제는 즐기겠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애들 컸으니까 우리 좀 이렇게 그만 모으고 좀 쓰면서 살자. 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출 받고 이런 거를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네, 뭐 남편도 그렇고 은행 대출 이자 나가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요. 어디 뭐 그때는 투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정보도 없고 옛날에도 한번 주식할래 했는데 주위에서 엄청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거 하면 다 망한다고. 주식하면 망한다고. 네네. 고민하다가 주식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조금 시작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딱히 뭐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를 하거나 뭐 집을 더 큰 걸 사거나 이 생각을 못했어요. 이자가 아깝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좀 대출 받아서 집도 좀 사고 할 걸 이런 후회는 좀 있으시고요. 네, 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집보다. 예. 그런데 갑자기 주식으로 그럼 확 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금액도 꽤 넣으신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노후 자금 이제 보면 네. 뭐 금액이 뭐 씨앗이 적으면은 좀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많이 불릴 수 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독였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좀 넣었는데 그게 몇 잘 달 만에 되고. 2배가 됐어요. 초심자의 행운. 몇 달 그래서- 만에. 예, 한 6개월 만에 2배가 되니까 이게 더 큰 돈을 넣으면은 더 많이 벌겠구나. 그래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그냥 노후 자금을 모아놨던 큰 거는 그냥 한 번에 제일 비쌀 때 그냥 물릴 때 넣어버린 거예요. 네. 그때는 미친 듯이 올라서 네. 금방금방 오를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느낌 투자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되게 네. 정말 악착같이 아끼시고 정말 대출도 그 싫다고 하시면 되게 안전지향형으로 가셨었는데 네. 막상 이게 돈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제 네. 눈이 이제 확 그렇게 된 거네요. 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지금 빨리 올라타자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가족들도 다 알고 있나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경제적인 걸 저한테 다 일임하는 상태라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만회하려고 뭐 쿠팡 물류센터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보태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돈이 좀 물려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돈이 이렇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러면은 남편분은 우리가 지금 현금 한 2, 3억 들고 있는 줄 아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몰라요. 아예 모르신다. 남편은. 네. 아예 돈에 대해서는 남편분께서는 전혀 이제 터치 안 하시고. 네, 저한테 다 일임하고 집 살 때도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전혀 이쪽으로는 터치를 안 해요. 그럼 남편분은 뭘 믿고 나는 뭐 일도 안 하겠다,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놀겠다라고 하시는 뭐가 근거가 있을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뭐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많이 모아놨다는 걸 뭐 대략적으로 느낌은 알고 있으신가 보죠? 많이 모아놨다기보다는 저 국민연금하고 뭐 주택연금이면은 뭐 충분한데 뭘 돈을 더 모으고 너 60 이후에 더 벌고 하냐. 네. 이제 그거 두 개만 가지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들이 둘이잖아요.
네. 아들 둘한테는 뭐 전혀 앞으로 안 해주실 건가요? 뭐 집에 대해서 뭐 일부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안 해주실 건가요? 두 분이서 얘기를 하셨나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아이들 앞으로 30만 원씩 주식을 사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모아서 뭐 결혼할 때나 집 살 때나 보태주지 않을까 해서 조금씩 모으고는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네. 들어 1년에 360, 10년에 3,600인데 뭐 그 정도? 네. 아, 그 정도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는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애들은 모르고요. 네. 저는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엄마 아빠도 부모 도움 안 받고 지하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았다. 열심히 너희들 성인이니까 너희들 능력껏 살아야 된다. 대학 보내주고 공부 다 시키지 않았냐. 항상 세뇌를 시키긴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네. 뭐 남편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둘 다 뭐 애들한테는 해주지 말자. 예, 좀 그런 주의긴 해요. 막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데 굳이 막 무리해서 많이 해줄 필요는 없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애들도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자산으로 애들한테 안 해준다고 치면 네. 뭐 노후 준비가 문제가 있을까? 저는 끝났다고 봐요. 지금 50세 시간 문제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저축 안 하고 그냥 쭉 가더라도 국민연금 230 지금 기준으로 나오죠. 네. 심지어 국민연금 더 납부하실 거잖아요. 그냥 230이라고 치고 아파트 시세 9억 원이니까 60세에 국민연금 신청하면 주택연금 신청하면 9, 28, 180만 원 나옵니다. 그럼 410만 원이 한 달에 확보가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네 분이죠. 이 가족이 지금 돈 쓰는 게 한 달에 230도 채 안 쓰세요. 410이면 그 돈 가지고도 쓰고도 또 저축하실 만큼 남거든요. 저는 이게 문제는 이제는 그만 모으셔도 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괜히 조급한 마음에 더 불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느낌 투자로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거는 아주 위험하고 정말 속상한 일이다. 이거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클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두 분이서 뭐 지금 한 40대 초반 이러시면은 뭐 저는 레버리지 쓰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은퇴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고요. 이때는 이제 잃기 시작하면 이제 회복이 쉽지 않은 구간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서 더 벌기보다는 좀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내 주식 투자하신 거 뭐 이게 뭐 장기적으로 나중에 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성향을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상담해 보면은 성향상 너무 개별 주식을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뭐 지수 투자 같은 것들을 하시거나 뭐 ETF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막 그 뒤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덜 불안한 거 있잖아요. 뭐 특정 종목으로 해버리면 사실 그거 맨날 보셨죠?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자기 전에도 보고 뭐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종목 토론방 가가지고 막 뭐 없나 뭐 이런 거 막 보시고 단톡방도 들어가고 하셨을 거잖아요. 저희 매일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없어요. 사실 그냥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을 뭐 하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그냥 지수 관련된 거 뭐 ETF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정도로만 하시고 저 날라간 돈도 그냥 뭐 크게 봤을 때는 우리 부부가 또 금방 또 회복할 수 있는 선이거든요. 막 인생이 무너지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주담대 뭐 5억 받아가지고 갖다 넣고 뭐 이러신 건 아니니까 대출도 없으시고 그러면은 그냥 저거 그냥 잊으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저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빠지면은 그 주식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뭐 다른 걸로 갈아타기도 쉬운 거니까 얘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앞으로 좀 유망한 거를 사서 옮겨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게 뭐 지수든 뭐 ETF든 이런 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도 맨날 막 보고 막 그러세요. 저거는 뭐 사놓으신 거예요?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요. 저는 개별로. 지수로 그냥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ET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P 500. 애플 빠지면 또 그걸로 또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또. 안 돼. 그래서 너무 힘드실 것 같고. 뭐 근데 주식이 재밌으실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재밌으신 것도 있죠.
네. 왜냐면 지금 이게 뭐랄까 이게 되게 아끼고 막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도파민 막 터지는 막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수익이 날 오르니까. 때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지금 되게 어쨌든 안정적으로 지키는 투자로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실 때는 항상 아침에 눈 떠가지고 만약에 키게 된다? 네. 그러면은 나는 그거는 나한테 너무 과한 금액을 투자한 거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한 일주일, 2주일 까먹어도 상관없는 정도의 금액을 네. 투자하시는 게 딱 네. 저는 지금 나이대에는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한테는 소중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움직여도 막 나는 막 마음이 막 흔들흔들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네. 너무 많이 투자한 거니까 이것도 네. 조금 또 빼시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식 투자라는 걸 하실 때 자산을 2배, 3배 불려가지고 내가 어떤 부의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상승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네. 우리 소박하게 물가 네. 상승률 정도만 극복하되 예금 이상 정도만 내면 거기에 만족하자라고 하면 크게 조바심도 안 나고 크게 욕심도 안 나요. 이게 네. 2배가 나는 거를 경험해 보시다 보니까 아 주식이 이런 거구나라고 네. 잘못 맛을 보신 것 같은데 그런 기회는 정말 살다가 한 번 태어나서 있을까 말까한 기회였다고 네. 생각을 하시고 네. 그냥 지수. 근데 저는 진짜로. 이게 부부의 성향과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할 수 있으면 대출을 좀 껴가지고 집을 옮기거나 이렇게 네. 해서 저는 부동산이 맞으시는 분들 같은데 네. 뭐 그래서 아직 한 이제 5년, 와서- 10년 더 하실 수 있잖아요, 일을. 네. 그래서 이제 언튼 얘기로는 저희 신랑이랑도 지금 32평인데 네네. 평수를 줄여서 좀 2억 대출해서 상급지를 갈까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애들이 근데 지금 군대 가고 하면 어쨌든 계속 집에 데리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이들도 좀 줄이는 것도 상관은 없다고 예전에 25평에서도 내 식구 살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 25평에 네. 남자 셋이랑 여자 한 명 성인들이 살기는 조금 팍팍하긴 할 텐데 네, 그때는 애가 어릴 때 아니었을까요? 어릴 때긴 했죠. 근데 화장실만 2개면은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뭐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저는 네. 이제 그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네네. 이제 임차인 막 하는 거 너무 힘드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임차인 없이 부동산 네. 투자하는 거는 사실 내가 들어가서 살면 네. 되는데 지금 소득도 그렇고 저축률도 지금 거의 뭐 아직도 한 300씩 저축하시는데 네. 대출 뭐 예를 들어 3억을 쓴다고 해도 네. 뭐 전혀 부담이 네. 안 되시는 상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집을 더 키워 놓은 다음에 그걸로 나중에 뭐 주택연금을 하셔도 네.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이게 집이라는 게 정직해서 9억보다는 12억짜리가 더 좋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식에다가 막 이렇게 이게 막 레버리지 막 그럴 이렇게 하실 필요 전혀 거는 없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에 35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어차피 쓰시는 생활비가 350도 탁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참 미치고요. 안 쓰시는 편이에요. 안 쓰시는 편. 300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여유로운데 그 돈도 60세에서 한 70세, 70대 초반, 75세 요 정도까지 건강할 때 그때나 이제 남편분하고 어디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 이러지 네. 90살 먹고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실 때 쓰셔야 됩니다. 쓰실 수 있으실 때 남편분 지금 최근 여행 어디 다녀오셨어요? 먼데? 최근에 그 괌 갔다 왔어요. 아, 언제 괌. 가셨어요? 작년에요. 작년. 그래도 가셨네요. 네, 전- 진짜 처음으로 갔어요. 아, 처음으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애들 다 키웠다고 처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좋으셨죠 가니까. 네. 근데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남편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쉬시고 아, 쓰셔도 네, 되거든요. 돼요. 근데 저는 딱 지금 본인이 어찌 보면 더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거고 여기서 네, 좀 더 계속- 불리고 싶은 거잖아요. 네,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 예전에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부인남님 그 네. 노인들 간병비 500만 원 든다는 그 네. 영상을 봤더니 더 아유, 불안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에 그건- 어떻게 만드나. 들 수 있죠. 들 수 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투자한다고 돈 번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만약에 돈을 번다면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이 맞으시는 성향이세요. 네. 네. 주식은 이게 안 맞으시는 성향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저는 더 좋은 건 어쨌든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가셔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제가 봐도. 네. 그러면 집을 조금 더 키워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쵸. 시세로 15억, 16억까지도 지금 주택연금이 나와요. 네. 네. 근데 굳이 지금 9억대 대출도 하나도 없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대출이자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네. 1주택이면 네. 이자 원리금 상환액 이자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주거든요.
네. 이자 부분에 대해서 40% 소득공제 혜택하면 그거 사실 이것 띄고 저것 띄면 괜찮아요. 이자가 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부담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주택자는 괜찮아요. 네, 1주택자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을 뭐 그러니까 잘 고르긴 해야 됩니다. 잘 그죠. 고르긴 해야 네. 되지만 우리 네. 부부한테는 주식보단 부동산이 맞는 성향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뭐 지금 어차피 한 채를 가지고 계실 거라면은 9억 대보다는 뭐 한 12억 대 정도 들고 있는 게 훨씬 좀 나을 거라고 보긴 봐요. 네. 동네도 좀 그렇고. 그럼 남편이 이제 퇴직하면은 수입도 거의 없을 텐데 그거 원금이랑 이자 상환이 될까요? 아 그때는 이제 아니 되죠. 네. 왜 안 돼? 지금 뭐 저기 뭐 퇴직금도 1억 있으시고 퇴직금도 있고. 그 아니면 2억도 또 모으실 거잖아요. 정 네.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주택 줄여 나가면 되잖아요. 팔고. 뭐 그때 네. 팔아도 되고. 네, 아예 대출 없는 집으로 이사 가서 그때 주택연금 신청하셔도 되는 거고. 지금 네. 선택지가 앞으로 10년 남으셨죠. 네. 그러니까 아직 10년이나 있기 때문에 막 대출을 뭐 저는 풀로 써라. 막 지금 한 10억 대출 받아서 막 20억대 사라는 건 말은 못 하겠고 네. 한 12, 13억대 정도 뭐 그 정도 가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아, 네. 네. 왜냐면은 지금 요 가격대가 앞으로 뭐 나쁘진 않을 건데 그래도 지금 뭔가 투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저는 주식에 더 넣어도 저는 좀 네.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해가지고 배당금 받아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네. 우리나라 어쨌든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으로도 똑같이 배당주 투자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더 낫지 그죠? 않을까? 그리고 이 주택을 자녀한테 물려주신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어차피 100세까지 사실 거니까 100세 네. 사시면 자녀는 지금 나이 20살이죠. 그럼 100세까지 22살요. 22살, 여든이네요. 네. 자녀 나이. 거의 뭐 70, 여든 이렇게 됐는데 그때 가서 주택 물려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자산, 집도 내가 활용 네. 가능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네. 다 인출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네. 그리고 좀 여유롭게 이제 사실 집 닭도 이제 튀겨 드시지 마시고 좀 사 먹고 사 먹으셔도 되고 사실 지금 이 나이대에서는 저축률이 엄청나게 높으신 편이에요.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아끼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쓰셔도 뭐 됩니다. 한 네. 80만 원 정도는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시고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이러면 나라 내수가 안 돌아갑니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변동성이 높은 주식은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저는 네. 이렇게 싶어요. 아끼셔서.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대출 받아서 전 부동산을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네. 부동산을 뭐 좋아해서가 아니라 네. 이게 성향상 저는 미국 주식에서 버는 돈만큼 아마 아파트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네. 때. 근데 훨씬 속편하게 그냥 우리 집에서 살다 보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어요? 이거 네. 남편분한테 얘기 안 하실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남편분이 영상을 목소리 보시면. 변조해드려야 되나요? 네. 이거 어떡하죠? 얘기 안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정리하고 네. 그냥 네, 네. 집을 옮기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남편도 대출에 대한 부담 우리 대출 한 번도 안 해놓으니까 근데 우리는 3억 정도는 진짜 아무 네. 문제가 없고요. 3억은. 그 처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 대출 3억을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고요. 아. 대출 원리금 3억 받아봐야 4. 아니 3억이면 10년 동안 다 갚을 수 있어요. 다 갚을 수 있어요. 다 갚을 수 심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6억은 조금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건 좀 그렇고 한 3억 정도 받으셔서 12억대 정도 사시면 그리고 뭐 전세 끼고 사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스트레스라고 네. 하시니까 그냥 우리 네. 살 집 하나 들어가자. 네. 그렇게 하시면 저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잘하셨기 때문에 다만 네. 이제 그동안 대출 없이 너무 이렇게 오랜 기간 현금 투자만 하셔가지고 네. 그게 좀 아쉬우니까 아직 네. 뭐 10년 남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해보자.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잘하고 계셨으면 진짜 잘 해오셨어요. 대출 없는 것만으로도 네, 최고입니다. 대성공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